2025년 7월 31일 밤, 전 세계가 경악한 재난이 중국 대륙을 집어삼켰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지각이 뒤틀렸고, 그 다음 순간 바다는 도시를 삼켰습니다. 이날 밤, 상하이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태풍 코마이와 함께 예고 없이 몰아닥친 규모 8.8의 초대형 해저 지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50m 높이의 쓰나미는 중국 동부 해안선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지워졌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참극이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오후, 태풍 코마이는 두 번째로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4시경 저장성 저우산 인근이었고, 두 번째는 오후 4시 40분경 상하이 펑셴 구역이었습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80km에 달했고, 동반된 폭우는 단 6시간 만에 200mm를 쏟아부었습니다. 도시 전역이 물에 잠기고, 강둑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으며, 지하철 역사는 순식간에 침수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28만 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켰고, 상하이 전역의 재난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구조 인력이 배치되었고, 71척의 어선이 긴급 피항 조치에 들어갔으며, 45개의 대피소가 개방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저녁 시간을 보냈고, 대부분이 태풍만으로도 돌의 최악의 재난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 다음 날 7월 31일 새벽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2025년 7월 31일 새벽 2시 27분, 러시아 사할린 인근 해역. 깊이 약 12km 지점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수준의 초대형 지진으로 지진파는 단 몇 분 만에 중국 연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중국 기상청과 지진국은 즉각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장성, 강소성, 상하이 일대의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고, 수백만 명의 휴대폰에 동시에 경고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보 시스템이 너무 늦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해저에서 시작된 거대한 해일이 시속 700km의 속도로 해안으로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2시 44분, 상하이의 해안선이 갑자기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2분 후,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가 상하이를 직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만큼의 수압과 파괴력을 가진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황푸강 일대는 더 이상 강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푸동공항 활주로는 휘어진 금속 더미로 변했고, 동방명주는 기울어졌으며, 고층 건물 수십 채가 침수되었습니다. 구조 요청은 빗발쳤고, SNS에는 살려달라는 생방송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구조 헬리콥터조차 접근이 불가능할 만큼의 격변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고요해졌고, 고요함 뒤에 남은 것은 수천 구의 시신과 폐허뿐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3단계에서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 수준인 1단계로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벽 4시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군 동원령을 내렸으며, 인민의 반군이 대규모로 상하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 철도, 항만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드론과 위성 영상을 통해 본 상하이는 알아볼 수 없는 폐허로 요약되었습니다. 항공 촬영에서는 고층 빌딩의 상단만 물 위에 떠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잠긴 상태였습니다. 생존자는 대부분 고층 건물 옥상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수천 명의 아이들과 노약자가 실종 상태로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의 대형 병원들은 쓰나미 부상자와 이재민들을 위한 비상병동을 설치했지만, 의료진과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도와 전기도 끊긴 지역이 많아 긴급 발전기와 식수조차 배급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상하이는 더 이상 상하이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진주라 불리던 이 도시의 이름은 파도 속에 지워졌고 빛나던 스카이라인은 물에 잠긴 채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형되었고 들리는 모든 소리는 비명과 구조 요청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는 단 하루 만에 존재의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태풍 코마이의 두 번째 상륙 직후 상하이 전역에는 비가 하늘을 찢을듯이 퍼부었습니다. 기상 관측 역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였습니다. 하루 강수량은 500mm를 넘어섰고 이는 상하이 7월 평균 강수량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도시 전역에 홍수경보가 동시에 울렸고 황푸강은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상승했으며 상하이 도심은 순식간에 하수가 넘친 바다로 변모했습니다. 지하철역 152곳 중 116곳이 침수되었고 지하 통로와 상업지구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푸등과 푸시를 잇는 지하 연결망이 붕괴되면서 상하이는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물에 잠기고 고속도로는 토사 유출로 끊겼으며 병원, 소방서, 경찰서조차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병원 침수는 비극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푸단대 부속병원, 루안 지역 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12곳이 전력 공급이 끊긴 채 고립되었고 수술 중이던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수술을 계속했고 산모들은 침수된 병원 복도에서 비닐 위에 누운 채 출산했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절박한 전장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도시의 상징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였던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이날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수천 명의 관광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유원지 전역은 쓰레기와 유해, 화학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바다로 변했습니다. 세계금융센터와 진마오타워, 동방명주는 기초부에서부터 침수되어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특히 동방명주는 하층부 유리 구조가 폭우와 쓰나미 압력에 의해 파손되면서 탑 전체가 기울어졌습니다. 도시의 자부심이던 이 타워는 그날 밤 무력한 철근 더미처럼 흔들리며 울었습니다. 주민들은 상하이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프랑스 조개지 거리, 와이탄, 루저주의의 금융지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건축 양식이 살아 숨쉬던 역사 유산들이 바닷물과 진흙, 쓰레기 속에 사라졌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던 도시, 그 상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하이시는 재난 이전부터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방재 부서와 시정부는 28만 명 이상을 대피시키고 학교, 관공서, 공장, 관광지 등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간의 예측과 대응을 비웃었습니다. 쓰나미는 말 그대로 모든 시나리오를 파괴한 파도였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인민정부는 재난 이후 군과 경찰, 소방, 의료팀 등 약 9만 명 규모의 구조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헬리콥터, 무인기, 보트, 고무보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거대한 물의 도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립된 지역이 너무 많았고 침수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급기야 수색경과 수륙양용 차량, 심지어는 민간 어선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지만 수색조차 물이 빠지기 전엔 의미 없다는 절망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응급 식량과 식수 공급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상하이의 물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도심 곳곳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식량은 드론으로만 전달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하루 최대 30만 명에게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상하이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48시간 이상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7월 31일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입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동시에 한 국가를 덮친 그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존립 그 자체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보다 크고 위협은 예고 없이 다가오며 문명은 단 한 번의 파도 앞에서도 무력할 수 있다는 진실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